2025년 4월 15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베트남과 중국 간의 고위급 회담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발언을 남겼다. 이렇게 말하겠소. 나는 중국을 탓하지도 않고 베트남을 탓하지도 않소. 그들이 만난 건 아주 훌륭하오. 귀여운 회담이었겠지. 아마 미국을 어떻게 혼란스럽게 만들지 논의했을 거요.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은 비꼬는 어조를 띠고 있긴 하나 베트남과 중국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워싱턴이 점점 더 우려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면이 있다. 특히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베트남의 전략적 수출품에 대해 갑작스러운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미국이 이 같은 관세 조치를 발표한 직후 중국 시진핑 주석은 4월 14일 베트남을 공식 방문했다. 이는 베트남 공산당의 전 총석이었던 응우옌 포종의 생일과 같은 날이기도 한데 그는 10여 년 동안 베트남 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중국은 이러한 상징적인 시점을 의도적으로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관영 언론들은 호찌민 주석에 대해 존경을 담은 보도를 일제히 쏟아냈다. 시 주석은 중국인들도 호찌민 주석을 박그호, 호 아저씨라고 부른다. 며 양국 간 이념적 역사적 혁명 전통의 유대감을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이 베트남의 전략적 입장을 시험하려는 듯 강도 높은 관세 압박을 가하는 반면 중국은 상징성과 세심한 외교수를 통해 우호적 접근을 선택하고 있다. CNN은 시 주석이 하노이에 머무는 동안 중국의 시진핑 주석 동남아 방문을 통해 외교력 다지기, 트럼프는 무역전쟁에 집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해당 보도는 단순한 방문 보도가 아닌 베트남 중국 관계의 진전이 워싱턴의 예의주시 대상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하노이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시 주석이 베트남에 대해 다자 무역 체제를 유지하자고 제안했으며 중국이 안정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과 대조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미국이 90일 동안 일부 국가에 대해 관세 유예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동남아 국가들, 특히 베트남은 여전히 두 거대 경제국 간 무역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 주석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초래한 혼란을 활용해 중국이 글로벌 무역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제조업 강국으로 떠오른 베트남은 최근 미국을 피해 중국을 탈출한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상징에 그치지 않는다. 인프라, 농업,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40건의 협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중 하나는 중국 자금을 일부 활용한 83억 달러 규모의 하이퐁 중국 연결철도 건설 계획이다. 또한 베트남은 중국산 코맥, 코막, 여객기 구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베트남은 중국을 환대하면서도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다. 국제 언론은 베트남이 중국에 지나치게 기울 경우 미베 양자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더불어 미국의 관세 부과 이후 중국의 저가 상품들이 베트남 시장으로 유입될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중국은 현재 베트남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기록 중이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양국 간 무역 규모는 2배로 증가했고 중국의 베트남 수출액은 수입액보다 1.6배나 많다. 이는 단순한 무역 규모의 확대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구조적 이동을 나타내는 신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외교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무역 불확실성을 틈타 동남아 국가들을 끌어들이려는 이중 전략을 담고 있다고 분석한다. 중국은 압박이 아닌 협력과 선물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며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안전한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 등 중국과 주변국 간의 긴장 상태는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 2월 베트남이 새로운 영해 지도 공개 후 중국은 베트남 인근 해역에서 실탄 훈련을 실시했다. 시 주석은 이번에 발표한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육지 국경 및 북부만 해양 경계의 평화적 합의를 예로 들며 양국이 이견을 통제하고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미국은 과연 우려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닌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국제 정치적 변화일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다수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며 긴장 완화 제스처를 보이긴 했지만
그로 인해 생긴 전략적 공백은 중국에게 동남아에서의 영향력 확장 기회를 제공한 셈이 됐다. 특히 베트남은 이 지역에서 점점 더 중요한 전략적 교차점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의 이번 동남아 3국 방문,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은 단순한 연내 외교 일정이 아닌 중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안정적인 협력 국가, 인도적인 국가로 다시 자리매김하려는 계산된 행보로 볼 수 있다. 이는 점점 더 보호무역주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대립적인 미국의 이미지와 뚜렷이 대비된다. 특히 베트남이 미국의 고관세 조치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는 시점, 일부 품목에 대해 최대 46% 관세가 예고됨. 시 주석은 아시아와 유럽의 연대 메시지를 품고 베트남을 찾았다. 그는 누구도 무역전쟁의 승자가 될 수 없으며 보호무역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고 인민일보를 통해 밝혔는데, 이는 단순한 외교적 발언이 아니라 미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부드러운 비판이자 중국이 전통적인 세계 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행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중국이 베트남과 함께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하자고 제안한 것은 단순한 양자 간 협력 요청이 아니라 미국의 무역 압박을 받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 중국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미국의 우려는 단지 무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은 동남아에서 베트남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며 양국의 교역 규모는 2017년 대비 2024년 2배로 늘었다. 그중 중국의 수출은 수입보다 1.6배 많다. 이처럼 베트남은 중국산 제품과 자본이 집중되는 거점이자 미국의 관세 장벽을 우회하는 백도어로 주목받고 있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베트남은 미국 중심 공급망 속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남하시키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시진핑 주석의 방문 기간 동안 양국이 체결한 약 40건의 전략적 협약들, 철도, 농업, 녹색 기술 분야를 포함한 웬 미국이 경계할 만한 상징적 사안이다. 특히 83억 달러 규모의 하이퐁 중국 연결 철도는 중국의 1대1로 구상이 베트남이라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국가에도 본격 진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중국은 미국의 일시적인 약화를 최대한 활용하며 책임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이 미중 간 무역 압박 사이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침착하고 안정적인 태도로 등장하여 위협이 아닌 지원을 약속하며 협력 및 원조 협정을 통해 선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대서양위원회의 원트티숭 연구원이 말했듯 그는 압력을 행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기념품을 나누러 오는 사람처럼 보인다. 미국이 내부적으로 제재냐 양보냐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사이 중국은 직접 현장을 찾아 협정을 체결하며 소프트 파워를 통해 새로운 규칙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베트남이 기존의 보잉이나 에어버스가 아닌 중국의 COMAC2 제조한 여객기 구매를 검토 중이라는 점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자초한 혼란 속에서 경제적으로 더 멀리 나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의 외교 지형을 조용히 재편하고 있다는 신호다. 시진핑 체제 하에 중국은 더 이상 단순한 수출 대국이 아니라 정치, 물류, 무역이 얽힌 하나의 생태계를 통해 미국의 영향력과는 독립된 지역 질서를 설계하고 있는 신흥 구조 설계자로 변모하고 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하나로 잇는 새로운 지정학적 축을 통해 중국은 글로벌 생산 및 물류 중심지를 연결하는 경제회랑과 우호적인 국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구조 속에서 글로벌 해상 운송의 중심에 위치하고 고도 산업화 속도가 빠른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 모두가 손에 넣고 싶어하는 보석과 같은 존재다. 시진핑 주석이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중국과 베트남은 이미 육지와 북부만의 국경을 성공적으로 획정했다고 언급한 것도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이는 역사적 민감 사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온 전례가 있다면 남중국해 문제도 충분히 대화를 통해 협력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미묘한 외교 메시지이기도 하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특히 베트남을 포함한 주변 국가의 관계에서 유화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중 하나가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그 조건은 특히 베트남이 경제협력을 강화할 경우에 한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경 간 철도 건설, 민간 항공 협력, 농산물 무역, 녹색 기술 투자, 인프라 건설 등에서의 협력을 중국은 적극 제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유화 제스처가 아니라
중국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접근이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주권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중국과의 깊은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만 필수적인 과제다. 중국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분쟁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제안한 지금이야말로 베트남이 전략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미국에게는 큰 우려로 다가온다. 베트남과 같은 핵심 국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된다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추진해온 대중국 견제 전략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미국이 우려하는 점은 중국의 접근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군사적 압박이나 강경한 충돌이 아닌 투자, 인프라, 경제 협력을 통한 소프트 전선을 형성해 신뢰를 얻으려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반면 당시 트럼프 행정부 하에 미국은 강경한 언사와 관세 제재라는 강압적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조적인 접근 방식은 미국이 단순한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전략적 동맹국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으로 이어진다. 베트남은 주요 해상 항로의 교차점에 있으며 글로벌 기술 공급망의 핵심 거점이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베트남이 중국과 전략적 관계를 확장하거나 최소한 적극적인 중립 노선을 선택한다면 미국의 지역 내 영향력은 명백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워싱턴은 베트남을 전략 판도 안에 두기 위해서는 주권을 존중하고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장기적인 협력 비전을 마련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이 조용히 유리한 협력 조건과 투자를 제한하는 동안 미국은 여전히 베트남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관세 장벽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미국이 전략적 기회를 놓칠 수 있는 허점을 드러낸다. 시진핑 주석의 베트남 방문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 이상의 전략적 함의를 지닌다. 이는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경제적 유인책으로 베트남과의 정치적 간극을 줄이며 미국과의 거리감을 넓히려는 신호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 CNN은 중국이 중요한 선수를 먼저 둔 반면 미국은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립적이었던 베트남은 이제 미중 간 영향력 경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은 여전히 독립, 자주, 군사동맹 불가입이라는 외교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정책을 전환하지 않고 더 매력적인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경제 분야에서는 균형추가 중국 쪽으로 기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위험 요소다. 베트남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무역 파트너 상실이 아닌 전략적 거점을 잃는 것이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문은 미국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이자 미국이 아시아 전략을 재고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만약 미국이 계속해서 미적지근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중국이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베트남은 다시 한번 전략판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베트남은 유연함과 외교적 기민함을 무기로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로부터 실질적인 양보와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입장에 있다.